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면서 어떤 게 가장 후회되세요?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게 후회되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늙어서 고생하네. 돈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속상해. 죽기 전에 친구 얼굴 한번 보자 했는데 바빠서 미루다 어느 날 부고 문자 보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후회만 남네. 여러분은 이분들처럼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물론 후회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젊을 때 놀아도 후회, 안 놀고 공부만 해도 후회하는 것처럼 애초에 후회가 없는 완벽한 선택이란 건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혼 후 혼자서 쓸쓸한 노후를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혼 후 너무나 좋다고도 합니다. 어느 80대 노인분은 이래나 저래나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한 답이란 없는 세상에 못하러 후회하고 있냐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후회하는 마음의 습관을 끊어내고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충실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또 어떤 80대 어르신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며 욕심 내려놓고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살다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들을 인생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만 미리 알았더라면, 20년만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것들을 누군가가 일찍이 일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산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과거 많은 현인들이 문자를 통해 지혜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현인 중에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철학자인 니체를 담은 도서, 니체 인생 수업을 통해 남들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도서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 수만큼 그 이야기를 퍼서 나르는 사람들 역시 많다. 최소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일단 들어보기라도 하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먼 이야기만 넘쳐난다. 어디에서 무슨 물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 다른 어딘가에선 누구와 누가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처럼 가십거리들 뿐이다. 신문 기사와 뉴스, 잡지를 도배한 진위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긴다. 저들에겐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허락된 것인가? 저런 이야기들의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보장이라도 받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은 소음공해나 안 좋은 대기질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이다. 이번 한 번만 더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 봐도 당연하게도 이야기가 흘러가는 양상은 똑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고 결론을 물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그들이 하는 대답에는 그 어떤 결론도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겠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대화에 참여했던 우리는 거대한 허무함에 휩싸인다. 이야기의 결론이나 담고 있는 메시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면 이 지난한 대화를 하느라 소모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인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해 주는가? 없다.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상황을 겪는 것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아서 사람에 따라서 격한 분노까지 표출하기도 한다.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모쪼록 그러려고 애써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을 얻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밖의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소식은 차분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인격을 지닌 사람이건 얼마나 나이가 많고 어떤 직업을 가졌건 간에 누구에게나 수다쟁이의 본능이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에 없었던 새롭고도 자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사람들에게 달려가 떠들고 싶다는 충동을 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관계의 문제는 그러한 조급함에서 비롯되곤 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는 대신 나에게 실망만 하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간질의 당사자가 되어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떠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수칙인 흥분하지 않기를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에게 효과적이고도 건강하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 상대가 놀랄 만한 사항을 전할 때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 조금 오래된 일이냥 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대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하게 사건을 전하면 상대는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분노를 나에게 드러낼지도 모른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에게 달려가면 아이는 그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었음을 깨닫고 크게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이가 넘어졌음을 알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응하면 아이도 의젓하게 손을 털고 일어나곤 한다. 소식을 전하는 일도 그렇다. 다급하면 상대방도 다급해지고 차분해지면 상대방도 차분해진다. 그러므로 의연함은 관계에 있어서 제일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누더기는 빨아봤자 누더기다. 분명 휘황찬란한 명품들로 온몸을 도배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부럽지 않고 멋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나는 저렇게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반감까지 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호화스러운 것들로 겉을 꾸며도 사람 자체가 별로면 그것이 비싸 보이지도 멋져 보이지도 않는다. 말쑥한 차림으로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거나 남을 깔보는 사람들을 보면 곧바로 저질스럽다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이유다. 그들은 좋게 봐줘야 졸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깨끗이 빨아입은 누더기는 비록 깨끗해 보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초라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은 즉 외부적인 것만으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 성숙한 사람들의 내적인 매력들은 외부의 비루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찬란하다. 입고 있는 옷이 수수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번쩍거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뱉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 모두에서 품격이 느껴져서 모든 이로부터 멋진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얼굴 곳곳이 늙어간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는다. 내면에 있는 것들은 여전하기 때문 어쩌면 더더욱 농이고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이다. 높은 곳으로 가려면 버려야 한다.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생활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는 소비나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남은 시간을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효과적인 삶의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멋있어서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어째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는가? 만약 제대로 된 대답을 찾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삶과 버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통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생은 길지 않다. 이제 조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이 코앞까지 찾아오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무언가를 꾀하고 꾀한 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언제나 불필요한 것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것들을 제때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미니멀리즘은 건강한가? 당신의 버림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더 나은 삶이 있어서 행해지는 버림인가? 그게 무엇이 됐든 사상이나 태도를 쫓는 데에도 건강한 동기가 필요한 법이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물건이 고장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거나 부품이 망가지거나. 인간은 무엇 때문에 힘과 의지를 상실할까? 무력해질 때다. 무력해진 인간은 활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인간은 퇴화한다. 그렇다면 무기력함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고 슬픔에 빠질 때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변화를 갈망한다. 우울함을 벗어던지기 위해 새로운 용기를 내는 처방을 선택한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처방이다. 우울함은 생활 방식, 생각의 패턴,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추한 것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울함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존재와 내면에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신 추한 것들과 멀어질 생각을 해야 한다. 고통과 우울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적 환경에서 무엇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고 이해해야 한다.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력, 제한적인 사고방식,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물리적 혹은 내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추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다. 쟁취하는 힘. 자기 삶을 주도하는 권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용기와 긍지에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추함이 떨어져 나간다. 추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자연히 아름다운 것들 옆으로 다가간다. 친구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마다 사람을 사귀는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유형들이 있다. 바로 극단적으로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과 반대로 극단적으로 번잡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번엔 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다뤄볼까 한다. 관계가 삶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취미도 다양하고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주 말하고 자주 웃는다.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고 또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어째선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마치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게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철새를 떠올리게끔 한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하곤 한다. 적지 않은 가치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신경 써서 거짓된 표정을 짓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항상 친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능한 많은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초조해 한다. 왜 그렇게까지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 단순하다. 그저 영원히 고독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고독의 원인은 자신의 안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정작 자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 나를 닮은 다른 사람들을 무리해서라도 주변에 끌어들여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안에 있는 고독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만큼이나 잘 들어맞는 상황이 있을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친구를 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채워둔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순서다. 그런 상태에서 맺는 관계야말로 비로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양을 갖출 것이다. 일단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봐라. 혼자서 무엇이든 해봐라. 곧 마음은 강해지고 고독은 사라질 테니 당신만의 유일한 능력을 찾아라. 삶은 전쟁이다. 여기저기서 전투가 난무한다. 어떤 중요한 재화가 한정적이라면 그를 두고 어제 이웃이었던 사람과도 뺏고 빼앗는 싸움을 벌이기도 하며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닌 재능과 노력을 통해 앞을 가로막는 현실과 여러 조건을 깨부수는 일들 또한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 그토록 삶이란 과격함으로 우리에겐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을 만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는 사람에 따라 화법이 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타고난 운동 능력이 될 수도 있으며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을 잘하는 마음씨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한 가지를 잘 갈고 닦아 물질적으로 막대한 성공을 거두거나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에 사용한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의 능력은 있고 그 능력은 오직 그만의 것이다.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일찍 성공하기도 하지만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빠른 포기를 종용하는 사회 시스템에 굴복하지 말고 씩씩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전을 이어간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만의 능력을 찾게 될 것이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 삶은 예술의 한 형태다. 각자의 삶은 독특한 예술 작품이고 그 작품을 창조한 사람은 개인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 열정, 의미를 바탕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가치와 열정을 따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즐겁게 배워라.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이것 봐, 이번에 새로 만든 거야. 보통 무언가를 새로 배우게 됐다고 말하면 그를 들은 사람들은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뉜다.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이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정말 잘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경우엔 과정보다는 결과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기에 삶의 어느 시점부턴 배우는 행위 자체와 배움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통째로 등한시되곤 한다. 하지만 그 두 부류의 삶을 비교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자는 행복해 보이지 않고 후자는 행복해 보인다. 후자에 속한 그들 역시 언제나 새로움과 즐거움과 설렘이 넘쳐나는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서 즐거운 것이다.
외국어를 갓배우기 시작해서 유창하지 못한 사람이 외국어가 유창한 사람보다 말하기를 더 즐긴다. 즐거움의 주인은 언제나 어설픈 사람이다. 무언가가 능숙해지고 손에 익는 순간 그 행위는 권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운전이나 낚시가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지루한 일로 여겨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더없이 짜릿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취미는 늘 엄청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느 한 분야의 장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배울 가치가 충분한 이유이다. 선진국의 중산층은 적어도 하나의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것도 아닌 내 안의 소리만을 좇아야 한다. 삶을 살며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인간의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선택지와 방법들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 또는 현자가 될 수도 없었다. 때로는 그 정보들이 자신의 상황과 단 하나도 호환되지 않아서 분노한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비로소 답이 나오곤 했다. 사람은 자주 걷다가 나름의 답을 찾는다. 숱한 고통과 고독, 기다림을 참아낸 끝에 깨닫는 것이다. 나는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라는 진리를. 가능하다면 항상에 가깝도록 내 주변의 세상을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상황을 산책이나 명상과 같은 시간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 쓸데없는 걱정과 불필요한 고민에 스스로 휩싸이지 않고 수백 년의 세월을 순간처럼 혹은 영원처럼 마치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이 살아가야 한다. 날짜도 주변의 유행과 소식도 세상의 소음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소리만을 쫓아가야 한다. 현명한 당신은 오늘도 당신을 고립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은 도서 니체 인생 수업을 통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일찍이 깨달으면 좋은 삶의 지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들을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잠깐 산책을 하면서 혹은 명상을 하면서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면서도 우리는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누군가가 바라는 삶이 아닌 진정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다 미련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 니체 인생 수업과 함께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